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청년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넓히고 행정을 이해할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청년 행정 인턴 사업이라는 것을 합니다. 일부에서는 청년이 아닌 대학생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어왔죠. 광양시와 여수시 역시 이런 지적을 피해가지 못했는데요. 공익사업의 최종 학력에 따른 차별을 두는 건 안 된다는 비판이었습니다. 저희 라디오 전망대에서도 민원 해결사 코너를 통해서 같은 지적을 좀 해왔고요. 광양시의 경우는 이런 지적을 받아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만 여수시는 올해도 어김없이 대학교 여름방학 전 대학생 행정 인턴 모집 광고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에서 이런 여수시의 차별적 공익사업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는데요. 인권위가 여수시에 시정 권고를 내렸습니다. 청년행정 인턴 사업이 대학생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업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전문대학 이상 또 대학 재학의 경우에만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여수시장과 여수시의회 의장에게 시정을 권고하는 결정문을 통보했는데요. 고용정책기본법상 학력이나 출신 학교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자체에서조차 이런 내용이 지켜지지 않으면 차별 없는 사회로의 발걸음은 지체될 수밖에 없겠죠. 여수시의 사후 대책 지켜봐야겠습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민원 해결사 시간에 이 내용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순천만 국가정원 박람회 성공 개최라는 이면에 순천 지역 시민들인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목소리들 좀 집중적으로 들어보는 시간 마련할 텐데요. 잠시 후에 순천만 국가정원 노동자, 순천만 자벌드 노동자들 연결해서 노동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취재기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6월 8일 목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광양에서 시작합니다. 지난달 광양시 의회가 시 집행부가 제출한 광양 관광 랜드마크 조성 사업, 이른바 철동상 건립 사업의 용역비를 삭감했죠. 그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의 반란표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광양시 지역위원회가 이 반란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요? 네, 최근 더불어민주당 광양시 지역위원회가 지난달 광양시 의회의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광양 관광 랜드마크 조성 용역비 예산 표결과 관련해 이 당론을 부정한 당 소속 광양시 의원들에게 엄중 경고 조치를 하고 의회 조사와 별도로 한 번 더 소명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광양시 지역위원회는 최근 지역위 사무실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안영헌, 신용식, 서영배, 박문섭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시의원 4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리고 해당 의원들이 구체적인 소명을 하지 못할 경우 징계 청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광양시 지역위원회는 지난달 11일부터 19일까지 열린 제319회 광양시 의회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올린 광양 관광 랜드마크 조성 용역비 2억 원에 대해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모여 반대하기로 했던 당초의 당론을 어기고 표결해서 찬성표를 냈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광양시 지역위원회는 추경예산 심의에서 찬성표를 던진 안영헌 의원의 경우 당시 원내 대표로 당론을 정하는 회의를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에 불복하는 형태를 보였고 원내 대표 자리에서 자진 사임했어도 마치 강제로 한 것처럼 언론에 인터뷰까지 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민주당 지역위원회는 해당 의원에 대해 일련의 과정에 대해 직접적인 해명을 듣고자 조사를 벌였지만 이마저도 회피했다며 징계 사유를 들고 있습니다. 예, 광양시의 정인화 시장이 추경예산 확보는 실패했습니다만 무소속 시장으로서 의회의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 지역위원회 내부 분열을 일으키는 데 나름의 역할을 좀 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지난달 광양시 의회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무소속 정인화 시장은 시의회를 대상으로 이순신 장군 철동상 건립 사업에 사업 명칭까지 바꿔가며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예산 확보에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산 확보에는 실패했지만 이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내건 민주당 의원들의 이탈표, 그러니까 반란표를 이끌어내는 데는 성공한 셈입니다. 민주당 이 광양시 지역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반대 당론 채택 과정에 대한 일부 찬성 표결 의원들의 내부 의견에 대해 찬성 의원 중 일부가 주장하는 이 당론인지 몰랐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으로 참석한 의원들과 다수의 의원들이 당론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역위원회 일부 의원들은 일부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찬성 표결은 소속 의원들 간의 결정을 스스로 뒤엎은 행위로 의회 내 시스템을 부정한 사례로 판단된다며 민주당의 정체성 자체를 뒤흔든 사건으로 보인다며 징계 사유가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님 말씀대로 정인화 시장이 의도를 했든 안 했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이 랜드마크 조성 사업 추경 예산 확보 과정에서 의회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과 민주당 지역위원회 사이에 내부 균열을 만들어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민주당 광양시 지역위원회는 이번 일부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경고와 관련해 문양호 수석 부위원장을 통해 소명을 받은 후에 결과에 따라서는 전남 도당에 징계 청원도 하고 예산이 삭감된 철동상과 관련한 여론을 수련하고 이 진행 내용을 시민들과 공유해 올바른 방향을 만들어가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순천으로 가겠습니다. 순천시 문화의 거리에 설치되어 있던 거리 미술 조형물이 훼손됐습니다. 경찰이 작품을 훼손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수사에 나섰다고요? 네, 최근 순천 문화의 거리의 한 갤러리에 설치되어 있던 미술 조형 작품이 누군가의 침입으로 크게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작품을 설치한 작가나 지역 미술인들은 누군가 일부러 작품을 의도적으로 훼손한 것이라며 범인을 꼭 잡아야 한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최근 순천시 향동 문화의 거리 하얀 갤러리 입구에 설치된 이설재 작가의 말 형상으로 제작된 이 편린이라는 조형 작품이 이 뒷다리 부분, 이 무릎 부분이 꺾여 주저앉았고 이 앞다리가 크게 부서진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작품은 지난 2018년 6개월의 제작 기간을 들여 설치한 작품으로 가치가 수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작품 가격이 문제가 아니죠. 시민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길거리에 설치된 미술 작품을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훼손했다는 것인데 이게 더 충격적인 건 아니겠습니까? 네, 해당 작품을 설치한 갤러리 측에서는 누군가 이 말 형상의 조형물 앞다리 무릎 부분을 발길로 세게 찬 것 같고 그로 인해 작품이 주저앉았다며 작품을 훼손한 사람을 찾아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순천 문화의 거리에 입주한 문화예술인들도 지난 몇 년 동안 아무런 탈 없이 있었던 이 작품이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해 민심이 흉흉하다며 경찰이 작품을 훼손한 사람을 꼭 찾아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조형물 훼손 사건과 관련해 목격자나 탐문 조사를 비롯해 인근에 설치된 CCTV와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작품을 훼손한 범인을 조속히 검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고흥에서 마무리하죠. 고흥군이 어제 지난 4월 개최된 고흥우주 항공축제 평가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체험 콘텐츠를 보강하기로 했네요. 네, 어제 고흥군이 공영민 군수를 비롯해 유재용 축제 추진위원장과 관계자, 군 각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월 나로 우주센터 일원에서 열린 우주항공축제에 대한 평가와 추진 성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항공축제 평가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고흥군은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열린 제13회 고흥우주항공축제가 전남 과학축전과 병행 개최에 됨으로써 3일 동안 6만여 명이 축제장을 방문했고 축제 현장에서 농수산물 판촉 라이브 커머스나 먹거리 부스 운영 등으로 42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 어려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제의 개선 사항으로 코로나19 폭증하는 여행 수요 등으로 인해 예상보다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 주차 공간이 부족했고 또 특정 시간대 행사장 셔틀버스 대기 시간이 길었던 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앞으로 다양한 체험 콘텐츠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예, 축제 성과만을 자축하는 일방적인 평가 보고회보다 개선 사항을 함께 논의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좀 있어 보이네요. 네, 고흥군은 올해 고흥우주항공축제가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거리 프로그램을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해
이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과 함께 소통하는 축제로 만들었다는 점에 공감하고 특히 우주과학체험 프로그램 행사의 경우 초중고생 학교와 가족 단위 관람객들에게 호평을 받았다고 평가했습니다. 홍영민 고흥군수는 이번 축제가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마무리된 점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이번 보고회를 통해 부족했던 부분은 보완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강화해 내년에는 더 새롭고 알찬 축제가 되도록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요즘에 지역의 핫플레이스 하면 순천 빼놓을 수 없죠.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개장 2달 만에 4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박람회 성공 개최라는 대의 명분에 가려진 이면도 있습니다. 오늘 이 이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나눠볼까 하는데요. 우선 순천만 국가정원 노동자들의 고용 관련된 분쟁이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결정문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순천만 자보월드의 감사원 감사 결과 최근 전해드렸습니다만 순천시의 부실한 관리 감독도 드러났습니다. 노동계 이슈들 순천 지역에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공공연대 노동조합 순천만 국가정원지회 김정업 교육부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희 순천만 국가정원지회 교육부장 김정업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세종시에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 때문에 가 계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공공분야의 그 비정규직의 문제건으로 인해서 오늘 집회가 있어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여기 와 있는 상태입니다. 예, 집회에 가셨군요. 네네네. 순천만 국가정원 노조가 지난달 동문에서의 집회를 풀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지금까지의 현재 내부 상황은 어떻게 좀 정리를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지금 지난 5월 16일 날 그 동문 농선장을 전격적으로 철수를 했고요. 예.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제 동문에서 철수한 이후에 그 순천시청에 머물면서 순천 시내에 있는 그 곳곳에 다니면서 쓰레기 줍기 플로킹 정화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결과는 나왔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순천시의 나름의 좀 역할을 해보겠다라는 만남이 또 있었고, 네. 일단 판정 결과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좀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정부 지침대로 그 고용을 승계 유지해야 한다고 판정문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판정은 돼 있는 상태이고요. 그 회사가 바뀔 때마다 저희가 매년 그 반복되는 계약 종료로 인해서 국가정원 노동자들을 고용 불안과 부당 해고를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정부 지침에 손을 들어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지방노동위원회 판결대로 저희가 막 일했던 그 국가정원에서 다시 열심히 일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만남의 자리에서 노관규 네. 순천시장께서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라고 하는 네. 발언이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여졌는데, 네. 그 이전에는 이제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고 판결을 또 네. 기다려 봐야 된다 이제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네. 그 이후에 다른 접촉이나 아니면은 변화 양상 같은 거 좀 느끼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아니 저희들이 지금 동문회 농선장 선제적으로 철수를 먼저 저희가 했잖아요. 네네. 그 대화를 통해서 예. 해결하기를 바라는 저희 순천 시민들의 마음도 있고 그 순천 2023년 국가정원 박람회 성공을 기원하면서 노동조합에서 먼저 철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노광규 순천시장님이 그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한 만큼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상호 대화 간에 신뢰도 갖고 풀어볼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순천시에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연락을 해오거나 이런 것도 그 이후에 아직 없었어요. 예. 전혀 없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화 문을 열어놓고. 예, 집회 푼 시점이 한 2주 정도가 됐습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집회 푼 지는 한 3주 정도 됐고요. 3주. 예. 네네네. 3주간 아직 접촉해온 순천시 입장은 없다라는 말씀이신 것 네, 같습니다. 전혀 대화의 문은 저희가 열려있다고 얘기는 한 상태인데 연락 자체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예, 아니면은 노조 차원에서 순천시에 어떤 연락을 취해본다던가 이런 것들은 있었어요? 저희가 일단은 다음 주쯤에는 한번 이제 조직위 쪽에서 특별한 연락도 없고 시에서 연락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다음 주쯤에 한번 저희가 연락을 할 예정이에요.
계속 연락이 없으니까 일단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예,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먼저 이제 DR문을 한번 열어보고 예. 그쪽에서 연락이 시에서 전혀 없으니까 저희가 먼저 한번 다음 주쯤에는 한번 만나보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상 네. 중에서 이런 것도 있는데 순천시가 뭐 대화보다는 중노위, 대법원까지 사안을 갈고 갈 것이다. 뭐 이런 예상도 네. 하시던데 어느 정도로 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이제 지금 현재 저희가 전남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공적 기관이잖아요. 거기서 예. 판단이 나온 만큼 저희 조직위원회라든가 순천시 운영대행사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합리적인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고요. 그 노광규 순천시장님이 대승적 결단을 기대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판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저희 노동조합에서는 계속적으로 대화를 이어갈 생각입니다. 네, 대승적 결단을 요구를 하신다라는 말씀인데 이거는 어떤 대승적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는 건지 국가정원 노동자분들께서 네. 제시하는 합의안 아니면 뭐 요구안 이런 거 총정리된 게 좀 있을까요? 저희가 지난 그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정은 보시면 2023년 1월 1일부터 해서 그 고용관계 유지였습니다. 예. 판정문회가. 근데 이제 노동조합에서도 저희가 5월 23일 회 조정을 할 때 어떻게 해서든 순천시하고 합의를 하고자 저희가 이렇게 요구한 게 있어요. 보통 이제 최소한 2023년 그 4월 1일부터 저희가 개장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4월 1일 아니면은 6월 1일부터 해가지고 그 12월 31일까지 해서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합의되어 그 일할 수 있는 기간만큼만 임금을 받는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기간에는 그냥 무급으로 해서 고용관계를 유지해도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마저도 그 순천시는 그 여기를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판정 결정문이 다음 주쯤에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네네. 이후에 계획을 혹시 물론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리고 다음 네. 주에 또 순천시 쪽에 혹은 뭐 조직위 쪽에 연락을 네. 취해 보겠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 이후에도 네네. 계획을 좀 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그 국가정원 부당해고 노동자 봉사단이라 그래서 그 이름 명칭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매일 그 순천 시내 곳곳을 다니면서 플로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예, 그리고 쓰레기 줍기도 하고 그 정화 활동을 함으로써 이제 순천 시민들하고 그 소통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또 참고로 그 대시민 서명 운동이라든가 그 고용 안전 방안에 대한 마련에 대한 그 토론회도 그 계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 현재 뭐 순천만 국가정원시에는 그 순천시와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일단은 대화의 문이 열려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또 순천 네. 시민들께 내용을 좀 전달하는 차원의 활동들을 네. 계획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끝으로 네. 저희 순천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그 관심과 애정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기다려주시는 순천 시민들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순천만 국가정원 노동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좀 많은 관심과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터뷰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공공연대 노동조합 순천만 국가정원지회 김정업 교육부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자, 이어서 순천만 자벌드 노조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또 이야기거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신정아 위원장 전화 연결돼 있어요. 나와 계시죠, 위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순천만 자벌드의 신정합니다. 네. 순천만 자벌드 노사 분쟁 최근 뉴스가 뭐 2월에 이제 극적 타결되면서 정상 운영에 들어갔다라는 것까지를 알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자벌드에는 전국 각 지역의 학교들이나 단체들이 많이 와서 네. 체험객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정해진 수보다 더 초과되는 체험객들이 몰려들고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황이에요. 예. 네. 저희가 대체 인력도 없이 저희 노동자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어 노동 강도가 좀 세지고 있는데 좀 무엇보다도 학생들에게 이 체험의 질이 떨어질까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아무래도 뭐 정원 박람회 연결해서 또 인근에 있으니까 많은 분들께서 방문하고 계신 것 같은데 좀 네. 녹록치 않은 노동 환경에 대한 또 이야기는 내부적으로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또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은 게 그 감사 결과 최근에 나왔잖아요. 네네. 위법 또 부당한 사항이 4건이 적발이 됐고 우선 순천시가 근로자 보호 지침을 반영하지 않았다. 또 위탁 사업비가 과다하게 지급됐다라는 지적. 이 내용 조금 더 설명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 청취자 여러분들도 감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번 감사 결과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감사원이 지난 1월부터 순천시를 대상으로 순천만 자벌드 위탁 관련 감사를 벌인 결과 총 4건의 위법 부당 사항이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볼까요? 네. 사업비 원가 정산을 소홀히 했고 예산 배정을 불합리하게 하여서 순천시 세금 2억 3천여만 원이 과다 지급된 점, 그리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가 불충분한 점, 시설 운영 조례에 따른 이용료 감면 관리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시정 조치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감사원이 순천시가 이번에 위탁 운영사와 위스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정부 지침인 민간위탁 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지 않아서 부당해고에 직장 폐쇄까지 당하며 저희 노동자들이 최악의 상황에 몰릴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바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저희 순천시 조례나 정부 지침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 유지 및 고용 승계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 이와 같은 근로조건 보호 관련 사항을 만약에 위반했을 때는 계약 해지 가능하다는 부분을 명시하고 이를 반영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탁 사업 같은 경우 결산도 엉망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 2021년 위탁 사업비를 원가 정산하는 과정에서 운영사가 매출을 과소 보고했고요. 경비는 과다 보고했습니다. 그러면 발생한 차익이 있겠죠. 예. 순천시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총 1억 1천여만 원을 과다 지급한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2021년도 개관 때 1차 사업은 75일간 짧은 운영이었습니다. 이런 짧은 운영 기간에도 불구하고 위탁 사업비를 과다하게 배정을 해서 1억 2천여만 원을 고스란히 운영사 수익으로 배분을 해주고 오히려 적자가 예상되는 그 다음 연도에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천만 자벌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은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에게 100%, 50% 이용료 감면 혜택을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네, 운영사가 감면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부당 불법적으로 처리해서 대상자들이 제대로 된 감면을 받지 못하게 된 상황이 발생했고 고스란히 그 피해를 어린 학생들이 봤습니다. 예.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에는 피해 규모조차 추산하기 어렵다고 나왔습니다. 저희 노동조합이 문제를 제기할 때까지도 이를 몰랐던 순천시는 이제라도 이 사안을 좀 명명백백히 밝혀내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휴관 관련해서도 휴관도 제멋대로였다 이런 지적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순천시의회에서 하셨는데요. 예. 그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보면은 휴관뿐만 아니라 운영 또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미흡하다는 점들을 아주 신랄하게 좀 비판을 하면서 지적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 순천시의 반응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앞서 이제 그 회계 감사에 관련된 부분은 감사원의 감사와 시차가 좀 있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다 우리도 하면 뭐 나중에 좀 감면해서 뭐 지급을 한다 할지, 그러니까 정산이 많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런 입장을 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좀 주고 싶으십니까? 네, 그 부분은 우선 감사원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원에서도 예. 순천시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요구한 게 있는데요. 예. 과다 지급한 사업비는 회수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이용료 감면 규정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고요. 예. 특히나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충실히 보호하라는 내용들을 그 조치를 내기를 했는데 그것을 사후 정산 형태로 뭐 정산이 다 끝나면 남은 부분을 세금으로 뭐 이렇게 정산을 하겠다는 부분은 감사원의 감사를 정확하게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노동조합에서도 순천시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순천시는 뭐 어쨌거나 부당하게 지급되고 부적정하게 배분된 수익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약 2억 3천여만 원인데 예. 이건 순천 시민의 혈세입니다. 당장 환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지는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좀 면밀히 검토해서 책임질 부분 있으시면 책임을 지시고 또 위법 부당한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법적 조치도 취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위법한 민간위탁사는 순천시 조례나 또는 협약서에 따라 즉각 위탁을 취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순천시가 우리 순천만 자벌드의 올바른 진단을 통해서 활성화 방안, 고용안전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나 토론회를 열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번 기회에 전반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시민 논의가 시작돼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조합에서도 최근에 순천시 관련 부서와 간담회를 하자고 요청을 한 상태고요. 예. 그리고 노광규 순천시장님과도 면담을 요청한 상태거든요. 순천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담당 부서는 어떤 부서입니까? 미래산업국이고요. 네. 신성장 산업과의 순천만 자벌드 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팀이 또 있는 거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또 지난 겨울을 어쨌든 신청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이면서 지나오셨고 지금은 또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또 많은 분들이 순천시를 찾으면서 이 순천만 자벌드까지도 들려주고 계시는 이런 상황에서 뭐 여러모로 또 생각이 좀 많이 머릿속을 지나실 것 같은데 정상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 물론 지금도 정상화 과정 중이겠습니다만 앞으로의 계획이 또 있으시면 말씀 좀 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작년 겨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수십 년 만에 찾아온 최강 한파였지 않습니까? 예. 예, 회사로부터는 저희가 부당해고와 직장 폐쇄를 당해서 거리로 내몰렸고 또 순천시로부터는 뭐 공무원 시켜달라고 떼쓰는 좀 모렴치한 집단으로 낙인을 시키면서 노사 간의 문제니까 너희 노사끼리 해결해 이런 책임 방기했던 그 말들이 지금도 솔직히 가슴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예. 자, 하지만 또 운영사가 우리 노동자를 부당해고했다는 것은 이미 노동청에서도 밝혀주셨고요. 그리고 순천시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해서 이런 위법 부당한 일이 발생했고 또 이번 사태 후 총체적 책임이 궁극적으로는 순천시에 있음을 감사원 감사에서 명백히 만천하에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절대 이와 같은 일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 순천만 자벌드가 여타에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또 재정비해서 전국의 교육 서비스 기관의 대표 기관으로 그리고 우리 순천 시민의 자랑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저희 노동조합에서 최선을 다해서 힘을 보탤 생각입니다. 이제 요청하건대 우리 순천만 자벌드를 알고 계시는 이 지역민 모두 청취자 모든 여러분들 관심 놓지 마시고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발전해 가는지 항상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순천만 자벌드 노조 신정화 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자, 이렇게 두 곳의 노동조합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뭐 큰 행사는 큰 행사대로 시에 거는 지역민들의 기대가 있을 테고요. 내부적인 이야기는 또 별개죠. 전향적인 이 두 이슈의 전개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역 뉴스 1시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재미있고 편한 뉴스. 지역 시사는 역시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and just like the guy who's 네, 여수 MBC 김단비 기자와 함께하는 이번 주 취재기 시간입니다. 스튜디오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커피 잘 마시겠습니다. 그러면 BGM 좀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뭘로요? 이 노래 말고 다른 노래였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원하시는 거 있으시면 가져오라고. 추천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용 아나운서를 믿으니까요. 저는 추천이 이 노래입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에 안 드시면은 직접 가져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왜 그나저나 난생 처음으로 커피를 또 다 사다 주시고. 뭘 난생 처음이에요. 무슨 목적이 있어서는 아니죠?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집중 또 취재하고 계신 내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집중 취재를 또 하고 계신데 여수 불법 반입되고 있는
폐기물, 쓰레기 사태 이야기를 또 하고 계세요.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 취재를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는 제보가 들어와서 약 한 달 정도를 폐기물에 관련해서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제보 받은 거 외에도 뭐 이런 문제점들이 예전부터 있었구나 이렇게 취재를 하면서 점점 알게 됐고, 네. 근데 이거를 한 번으로 이제 보도를 하는 것보다 좀 구성을 탄탄하게 해서 기획 보도로 한 4꼭지로 가야겠다 싶어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쓰레기 지역에서 이야기하면은 뭐 폐기물 매립장의 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뭐 요 정도만의 이야기를 주로 다뤘었던 것 같은데, 일단 좀 취재하신 내용들 뭐 또 청취자분들께서는 못 본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내용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폐기물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공사장 생활 폐기물에 대해서 지금 제가 다루고 있거든요. 공사장 폐기물요? 네, 공사장 생활 폐기물이라는 것은 인테리어나 뭐 리모델링을 하면 이제 폐기물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목재, 뭐 재활용 가능한 것들을 빼고 5톤 이하에 발생하는 그 공사장 생활 폐기물은 생활 폐기물로 엮여요. 네. 5톤 이상은 생활 폐기물이 아니고 5톤 미만일 경우에만 생활 폐기물로 엮이는데, 이게 생활 폐기물이다 보니까 많은 매립장에 이제 매립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공사장 생활 폐기물 같은 경우는 관련 법상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만 그 지역 매립장에 묻을 수 있거든요. 알아서들 처리해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수에서 발생한 공사장 생활 폐기물만 매립장에 반입이 되는 게 원칙이에요. 네.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 여수뿐만이 아니라 순천, 광양, 고흥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여수 매립장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불법으로. 왜요? 궁금하죠. 왜 그러는지. 네네. 이 쓰레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쓰레기를 처리하는 그런가? 비용이 저렴해서 그래요. 여수시가요? 여수시가 이제 매립장을 운영하는 건 공공재잖아요. 네. 공공시설이잖아요. 시민들이 그만큼 쓰레기를 이제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매립장이 운영이 되는 건데, 이게 광양, 순천 같은 경우는 지금 매립장이 없거나 매립장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거의 다 찼으니까. 네, 예. 그래서 사설 이제 재활용 업체를 이용해야 돼요. 그 생활 폐기물을 버리려면. 더 비싸군요. 그쵸. 그 아하. 가격 차이가 6배 차이가 나요. 여수 매립장에 묻으면 와. 톤당 4만 원. 근데 중간 업체에 보내게 되면 24만 원 정도가 나가거든요. 차이가 엄청나구나. 그러니까 이 폐기물을 개개인이 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 위탁하죠. 업체,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에 위탁을 하는데, 이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매립장으로 들어갈 자기들한테 남는 돈들이 그렇죠. 더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 지역 폐기물이라도 여수에 반입을 하려고 하는 거고, 실제로 그런 정황들이 저희 취재를 통해서 좀 확인이 된 거죠. 정황 확인한 거 이야기 바로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 광양에 이런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 사무실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폐기물 수집 운반차가 아침 일찍 광양에서 출발해서 여수 만흥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거를 이제 저희가 포착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폐기물을 실어 나른 차는 여수 업체 차예요. 그러니까 여수 업체 차만 그 매립장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광양 폐기물 매립장에서 그 쓰레기를 싣고 여수로 여수 차가 가져가는 거죠. 네. 그리고 그 광양 그 매립장 그 수집 운반 업체 폐기물에서는 쓰레기를, 폐기물을 분리하고 선별하는 작업도 이루어지는데, 사실 그것도 불법이에요. 선별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면서요? 그렇죠. 폐기물을 배출 장소에서 싣고 바로 매립장이나 중간 재활용 업체에다가 넘어가야 되는데 중간에 하차해서 폐기물을 썩는 거죠. 다른 이제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다 섞어서 5톤 이하로 맞춰서 여수로 가져가는 거. 그러니까 폐기물을 하차해서 분리 선별하는 것도 불법. 그다음에 타 지역 쓰레기를 여수로 가져가는 것도 불법. 분리 선별은 근데 왜 불법인 거예요? 분리 선별을 그 다른 곳에 내려서 분리 선별한다는 것 자체가 그 폐기물 관리법의 위법 사항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냥 애초에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냥. 배출 장소에서 바로 처리 시설로 가져가게끔 돼 있어요. 중간에 하차해서 썩거나 아니면 분리 선별하는 행위 자체를 관련법에서는 그거를 제재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뭐 다른 일을 또 할까봐 또 뭐 그런 우려가 그럴 되는 수도 걸 있고, 그다음에 폐기물을 쌓아놓는 경우도 많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러네. 오폐수가 또 나올 수도 있고. 네, 그러면 그런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그거를 막고 있는데, 이제 업체들은 이거를 다른 지역 쓰레기를 섞어서 5톤 이하로 맞추기 위해서 그런 작업들을 한다는 거죠. 섞어서? 예. 일명 비빈다고 하더라고요. 비빔밥 이렇게 비빈다고, 폐기물을 비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섞어서. 네. 예. 섞어서 말고. 섞어서. 예.
아니 근데 이게 오랫동안 이렇게 돼왔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일이 어떻게 계속 될 수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한마디로 처벌이 약한 거죠. 예. 여수 같은 지자체는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를 처음 듣냐, 아니면 알고 있었냐 할까 소문으로 들어서는 알고 있다. 근데 뭐 알고 있으면은 가서 단속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침에. 단속 권한이 없고 그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본인들도 어쩔 수가 없었다. 그리고 적발하는 것이 힘들다 사실 하면서 그래서 뭐 그렇게 좀 조례를 강화하겠다. 규제, 그러니까 행정 처분을 하는 것들, 행정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일단 입장이고요. 네. 이 업체들이 작년에도 똑같이 그렇게 하다가 적발이 됐어요. 작년에요? 예, 여수랑 광양에서 각각 적발이 됐는데 광양 같은 경우는 영업 정지를 2개월을 하고 그 검찰에 이제 송치까지 했어요. 검찰이 넘겼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업체는 결국 문을 닫았고, 네. 근데 여수시 같은 경우는 그 폐기물을 운반한 차량에 대해서만 반입 금지 조치, 1년간 반입 금지 조치를 내렸는데 거기서 또 맹점이 있단 말이에요. 업체의 영업 정지가 아니라 반입 금지가 아니라 해당 차에 대한 반입 금지예요. 그러니까 보통 업체가 차 한 대만 갖고 있지 않거든요. 2대, 3대 이렇게 그렇겠죠. 갖고 있어요. 그럼 다른 차로는 또 폐기물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올해 또 반복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 뭐 보도하신 리포트 보니까는 그 업체 이름도 뭐 자석으로 가려가지고 영업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순천 지역 쓰레기를 반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그 폐기물 박스가 대져 있는 데를 이제 나와서 보고 가거든요. 공무원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박스에 그 업체 이름이 적혀져 있는데 일단은 순천 업체로 적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 이 자석 스티커로 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업체 이름에서. 그 부분만. 들춰내보니까 여수 업체인 거죠. 아니 근데 또 궁금한 거는 그 광양의 업체는 영업정지 2개월 당하고 결국에는 문을 닫았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럼 광양시의 의지가 강력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형사처벌까지 고려해서 검찰이 넘겼다는 건데 여수시는 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관련법상 애매하다.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광양은 넘겼단 말이죠. 그런 선례가 있잖아요. 광양 선례가. 그리고 환경부에도 질의를 했어요. 이런 지금 상황들이 또 반복되고 있고 이번에도 확인이 됐다. 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냐? 아니다. 이거는 위법에 맞다. 법을 위반한 것이 맞다. 하지만 이게 어떤 법령의 기준을 해서 처벌을 내려야 될지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 건 아니다. 물론 뭐 처벌을 내려라 뭐 이런 차원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게 재발이 되려면 아무튼 뭐 좀 끔찍한 선례가 있어야 업체들도 경각심을 느끼고 하지 않을 텐데. 저 사실 다른 지역 폐기물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여수에 그렇죠. 쌓이는 건데. 왜냐면 다 지자체마다 지금 폐기물 처리장 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니 뭐 여수, 순천, 광양 공동으로 뭐 찾아야 되니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던 게 최근까지였는데. 맞아요. 그렇습니다. 뭐 오늘까지 이제 집중 취재 기간이 이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추가 보도 내용은 남아 있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의회에서 안건 심사가 하나 하는 게 뭐냐면 여수 많은 그 매립장에 이제 앞으로 공사장 생활 폐기물 자체를 반입을 막겠다라는 조례 개정안이 지금 올라가 있어요. 아하. 매립장이 이제 포화 상태다 보니까 원래 2029년 9월이면은 포화 상태가 될 것 같대요. 네. 원래 매립장 수명보다 8년이 단축된 상황이거든요.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공사장 생활 폐기물을 막겠다는 건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물론 불법을 저지르는 업체도 있지만 선량한 업체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 매립장을 문 닫는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이전부터 지도 감독을 더 철저하게 했다면 막을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매립장이 포화가 된다고 공사장 생활 폐기물을 또 갑자기 유예기간도 없이 닫아버리면 이 선량한 업체들도 피해를 보고 그리고 결국 피해는 또 시민들한테 오는 거예요. 폐기물 처리 단가가 훨씬 그렇겠죠. 높아지니까. 비싸게 처리를 해야 되니까. 네. 그 아이디어는 어떤 여수시 의원님의 아이디어입니까? 아니 여수시에서 발의했습니다. 여수시에서 발의를 한 거예요? 예. 참
그렇네요. 예. 더 이야기하실 거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그렇게까지 그 정도 내용으로 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중 취재 보도의 반향이 좀 컸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취재기 김단비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네, 민원 해결사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앞에서 오프닝에서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대학생들의 여름 방학을 앞두고 몇몇 지자체에서 행정 인턴 모집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 대상이 대학생이다.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예요. 네, 저희가 민원 해결사를 통해서 지난해 4월과 올해 1월에 이 민원을 전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예. 이 행정 인턴 사업은 청년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주고 행정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실시하는 정책이기도 하지만요. 업무에 비해 수당이 높은 편이라 대학생 사이에서는요. 꿀알바로 불리고 있습니다. 예. 여수시가 이번 학예 행정 인턴 모집에서도요. 자격을 만 19세에서 39세 대학생으로 한정지어서 이 고졸자 등은 지원조차 할 수 없게 그 지원에 제한을 뒀습니다. 네. 지난 4월 시민단체가요. 광양시와 여수시에 문제를 제기했을 때 광양시는 바로 시정을 했지만요. 여수시 경우에는요. 여수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과정에 있어서 이 문제 제기 이외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자치단체 행정 인턴을 대학생으로만 제한을 하는 것은 차별이다. 이런 의견을 내놓았지 않습니까? 네. 지난해 4월 여수시가 행정 인턴 사업 신청 자격을 대학생으로 제한하자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이요.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을 시정해달라는 신청을 냈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 이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요. 여수시장과 여수시의회 의장에게 여수시의 대학생 행정인턴 모집이 학력차별에 해당된다면서 시정을 권고하는 결정문을 통보했습니다. 이 인권위의 결정문에는요. 청년 행정인턴 사업이 대졸자를 위한 정책에서 이 청년 실업 대책으로 취지가 바뀌면서 학력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변화였기에 여수시와 같이 대학생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문제 제기가 됐는데 계속해서 대학생으로 제한을 뒀던 여수시 이번 시정 권고 결정문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인권위의 시정 조치는 법적인 강제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받은 공공기관은 권고 존중과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데요. 부득이한 이유로 시정 조치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는 문서로 소명을 해야 하는 등 개선의 움직임을 보여야 합니다. 예. 이행의 소명은요. 인권위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은 90일 이내의 결과를 다시 전달해야 하는데요. 여수시에서는 그 집행부를 통해서 행정 인턴 모집의 기본 바탕이 되는 조례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수시 청년 일자리과 박태환 과장 인터뷰입니다. 조례를 제정하신 분들이 원래 우리 여수시 시정부가 한 게 아니고 여수시 그 의원님들이 발의를 했던 조례입니다. 지난해 4월달에 이것이 이제 문제 제기가 돼가지고 이번에 5월 24일 날 권고가 내려왔는데 저희 시에서는 이번에 이제 그 청년 기본 조례를 이번에 전면 좀 개정을 하는데요. 나이도 39세에서 45세로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그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이 권고를 참고해서 청년들로 확대하고 당초에 공공기관만 했던 사항들을 기업까지도 좀 더 확장해보고자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은 인권위의 사항들을 좀 충분히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것들이 그 청년까지 확대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또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단체 문제 제기가 있었을 때 청년 행정 인턴의 근무 부서나 사업 내용을 보면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학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힘들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반영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 광주시민모임은요. 인턴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대학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는 찾기 힘들었고 또 특정 지식이나 전공이 요구되는 업무가 있다면 별도 서류나 면접을 통해 신청자를 검증하면 된다고 지적했는데요. 예. 인권위는 이러기에 대해서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 또 시정에 관한 관심과 참여, 가계 안정과 재정 자립 도모 등 이 청년 행정 인턴 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대학생만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면서 이 사업 내용이나 자격 요건을 볼 때 전문 대학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거나 현재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에만 이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수시가 시정 권고를 이번에 받았는데 아직 또 다른 시군에서도 대학생 인턴 제도를 시행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인권위 결정이 좀 변화를 불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요. 보도자료를 통해서 여수시의 학벌에 인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관련 조례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걸 촉구했는데요. 네. 이번 여수시가 판례가 돼서 학력으로 제한을 두는 행정 인턴 모집이 점차 줄어들기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 박고형준 상임 활동가 인터뷰입니다. 행정 인턴 사업이 원래 대졸자를 위한 정책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 청년 실업이 워낙 되다 보니까 그 취지가 바뀌면서 학력을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대학생이 아닌 모든 청년들이 행정 인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단체가 이러한 청년 행정 인턴 제도와 관련된 자격 요건 등을 좀 모니터링해서 대학생으로만 한정된 것에 대한 이러한 차별성을 계속 문제 제기해야 하고 이번 여수시 이러한 관권의 결정례가 어느 하나의 이제 큰 판례로 좀 대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 단위의 어떤 시군구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할 때 인력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취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위한 행정이다라는 것, 그것에 맞추어서 시정이 좀 빨리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미던 해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월 8일 목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승철의 긴 하루로 여러분의 오늘 저녁을 또 위로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래 짧게 들으시고요.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